여드름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후유증이 3가지로 남습니다. 하나는 여드름 붉은 자국인데요. 여드름의 염증이 심해지면서 생긴 혈관이 염증이 없어진 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서 생깁니다. 두 번째는 염증 후 색소 침착입니다. 붉은 자국이 오래되거나 아니면 피부가 잘 타는 분들의 경우에는 거의 바로 색소 침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2가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약이나 제품이나 홈케어 등으로 기다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지막 3번째 페인 흉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디테일 박원장의 박지은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흉터라고 하면 의학용어로 위축성 흉터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페인 흉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드름이 심했던 상태에서 안에 차있던 농이 없어지고 피부 속 구조 자체가 손상되면서 정상적인 피부가 아닌 흉터 조직으로 아물어서 피부가 꺼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건 상처 치유 과정이 완전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페인 흉터는 치료를 하지 않는 이상 저절로 좋아지기는 힘듭니다. 위축성 흉터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아이스픽 스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바늘을 콕 찍은 것처럼 윗부분은 구멍이 작지만 안쪽으로 깊게 패인 흉터를 말합니다. 작아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깊이가 깊고 모공과의 연결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가 가장 힘든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박스카입니다. 상자가 파묻힌 것처럼 경계가 명확하고 직각으로 꺼져서 눈에 제일 잘 띄는 흉터인데요. 흉터마다 깊이가 다를 수 있는데 얕은 흉터는 치료가 비교적 잘 되는 반면 깊은 흉터는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롤링 흉터입니다. 이 흉터는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피부가 완만하게 꺼져 있는 모양입니다. 피부 속에서 흉터 조직이 피부를 잡아당기면서 아래쪽으로 꺼지는 모양을 보이는데요. 흉터 자체는 얕다 하더라도 얼굴 전체적으로 거칠고 울퉁불퉁하게 보이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흉터는 그 자체로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경계에 의한 그림자 효과 때문에 빛의 각도에 따라서 극대화돼서 보일 때가 있는데요.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자기는 지하철 탈 때 압구정역에서 옥수역 나갈 때 제일 싫다고 하셨어요. 3호선을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압구정역은 지하고 옥수역은 지상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확 나갈 때 그 빛이 쫙 비치는 그 순간에 자기는 절대 창문 옆에 붙어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꺼진 부분 말고 그 주변 높은 부분에 화장이 얹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화장을 하면 흉터가 더 심해져 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여드름 흉터는 피부과 영역에서 가장 치료가 힘든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는 무조건 5회 이상 해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여드름 흉터 치료는 꽤 자극적인 치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하고 피부가 더 예민해졌다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새로운 기계와 약물들의 발전으로 효과가 눈에 띄는 시기가 훨씬 더 앞당겨졌습니다. 흉터 치료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상처 치유 과정이 끝난 조직을 다시 상처 치유 과정이 생기게 해서 살이 차오르게 하는 원리인데요. 이때 상처 회복 과정이 잘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흉터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흉터 치료의 관건이 되는 상처 회복 과정을 잘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은 어떤 게 있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프랙셔널 장비입니다. 피부는 상처가 나면 한 가운데서 아무는 게 아니라 상처 밖에 정상 피부에서 아물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의 크기가 작으면 빨리 아물고 크면 천천히 아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로 프랙셔널 장비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상처를 내서 그 주변의 정상 피부로부터 상처 치유 과정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프랙셔널 레이저가 프락셀과 어펌이 있고요. 프랙셔널 니들 고주파로 포텐자와 시크릿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트 필링입니다. 흉터가 얼굴에 전체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얼굴 전반적으로 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랙셔널 레이저를 사용하지만 흉터가 부분적으로 심하거나 아니면 프랙셔널 레이저에도 효과가 없는 부분들은 더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TCA를 이용한 도트 필링인데요. TCA를 고농도로 사용하게 되면 강산이기 때문에 흉터의 바닥 부분에 산으로 깨끗한 상처를 만들어서 다시 상처 회복 과정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도트 필링의 원리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흉터 치료 방법이고요. 지금까지도 흉터 치료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 흉터 치료가 급격하게 발달하게 된 이유는 주베룩 같은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물질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흉터가 치료되려면 상처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대한 반응으로 상처 회복 과정이 일어나야 살이 채워지고 흉터가 좋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콜라겐을 만들어줄 수 있는 물질을 흉터 밑에 넣어줘서 상처 회복 과정이 더 잘 일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프랙셔널 레이저와 도트 필링으로는 콜라겐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돌려주고 그리고 주베룩으로 이 공장에 재료를 공급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은 이 주베룩을 흉터에 어떻게 적절하게 넣어주느냐겠죠. 흉터에 상처 회복 과정이 잘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네 번째, 큐어젯과 미라젯 같은 제트 분사 기기입니다. 과거에도 흉터 밑에 약물을 넣어주긴 했는데요. 그때는 바늘을 이용했었습니다. 근데 이 바늘은 경사면이 있고 그 경사면의 길이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타겟을 하기가 어렵고 생각보다 깊은 층에 약물이 주입되게 되었었어요. 근데 이 제트 분사는 니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입 각도를 잘 조절하면 흉터의 바로 아랫부분에 콜라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주베룩 같은 약물을 주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획기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폐인 흉터 중에서는 폐인 흉터 아랫부분에서 피부를 잡아당기는 질긴 조직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 질긴 부분을 어느 정도 굵기가 있는 바늘로 쑤셔서 그 질긴 부분을 끊어내는 서브시전이라는 시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바늘이니까 그 길이 때문에 깊이를 제대로 조절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큐어젯 같은 제트 분사기는 압력으로 질긴 흉터 조직을 끊고 그 자리를 약물로 채워줌으로써 서브시전의 역할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네네. 아까 말씀해주신 그 순서대로 보통 치료를 하는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큐어젯이나 이런 게 이제 서브시전 역할도 한다 했잖아요. 네네. 그것만 해도 되는 건지. 저는 다 섞어서 해요. 이걸 하루에 하면 너무 자극이 되고 사람에 따라서 순서를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깔려 있고 모공도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 프랙셔널 레이저가 우선이고 폐인 흉터가 많다. 그러면 큐어젯을 먼저 하고요. 도트 필링은 큐어젯으로 하다가 좀 안 되는 부위가 있을 때 그때 도트 필링을 하고 서브시전은 큐어젯을 하면 어차피 동시에 되는 거니까 서브시전을 니들로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술의 발달과 노하우로 프랙셔널 레이저, 도트 필링, 주베룩, 큐어젯 이렇게 네 가지를 적절히 조합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드름 흉터는 사람을 대하거나 사람들 앞에 나설 때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들 말씀하십니다. 모든 분들이 여드름 흉터의 고민에서 벗어나서 깨끗한 피부로 자신감을 되찾게 되는 그날까지 디테일 박원장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